정 박사님이 원래 협치 처음 할 때부터 그 이론적인 기초나 제도적인 틀에 관련된 설계를 다 하셔서 어쩌면은 서울시에서 가장 협치를 오랫동안 깊이 책임을 가지고 지켜오신 분이 어쩌면 유일한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우리가 아까 오관영 위원장님께서 딱 9년이라고 하셨는데 9년의 딱 절반 앞부분은 혁신 정책이 중심적인 단어였던 것 같고 그 후반이 2016년이거든요. 부터 딱 절반은 협치라는 단어가 혁신과 함께 쓰면서 강조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반부의 혁신의 목표는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이 서울시의 공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초대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혁신 정책의 핵심 목표고 비교적 성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진짜로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형성됐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성과를 봤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후반의 협치는 뭐였을까? 전반이 시민이 시장이었다면 후반은 참여해서 권한으로 라는 슬로건이 중심적인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등장한 시민들, 또 형성된 지역사회가 권한을 가져야 공공적인 행동을 하고 또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래서 권한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에 따르는 책임 내지는 권한을 갖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제시했던 게 공론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장된 공론장. 그래서 사실 후반기의 협치 정책의 핵심은 권한과 공론장 두 단어로 요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동단위, 구단위, 시단위 영역별로 나누어서 권한과 공론장 계획을 설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지역사회 혁신 계획이 9단위이고 동계획형 모델, 참여예산의 동계획형 모델이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정 박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새로운 이제 과제인데, 그걸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목표는 뭘까? 저는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는 살기 바쁜 일반 시민들도 저렇게 하니까 되네? 정말 활동가들끼리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저게 나한테 득이 되네? 내 삶의 혜택으로 오네? 라는 체감적인 공감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결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고 다수의 살기 바쁜 서울 시민들이 나도 득받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고도화의 목표일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할 때 저는 사회혁신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하니까 해결되는구나. 저런 방식이 나도 참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혁신 정책은 협치를 경유하면서 궁극에는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게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도화 문제를 해결해서 사회혁신으로 넘어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원과 주체가 마구마구 협력하지 않으면 잘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근데 행정은 원래 존재의 본질이 칸막이죠. 근데 민간 칸막이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행정자원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자원이 내려가는 방식대로 민간도 편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현장은 본성이 융합이기 때문에 현장을 중시하면은 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원을 주는 자 중심으로 주도권이 놓여 있죠. 그래서 칸막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행정의 칸막이를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질이 융합인 곳이 주도권을 가질 때 칸막이 문제가 해결되지, 본질이 칸막이는 행정이 변해서 융합이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 주도권을 가질 때 결국 융합으로 가고, 융합으로 가야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이 된다. 그런 긴 방향 속에서 자원을 어떻게 가급적이면 효과적으로, 포괄적으로 쓰기 좋게 내려보낼 거냐. 마지막 전략 과제로 회계 문제를 제기하신 거는 바로 그런 의미고, 사실은 이게 뇌관이다 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민의 주도성의 문제라고 보는데, 주도성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대단히 조직된 주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에 대단히 유능하고 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조직된 주민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다양한 주민이 합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다양한 공론장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목표는 바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게 아닌가 싶고,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면은 오히려 조직된 주민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성립된 주민의 영향력이 대중 속에서 평판이 좋아지기 때문에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의 주도성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끝으로는 성과를 내야죠. 저는 마지막 고도화 단계에서는 초기 혁신 정책 단계보다는 훨씬 결과 중심적인 냉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동의하는 사람 간에 으쌰으쌰 하는 과제가 아니고, 동의하지 않는, 자기 바빠서 관심도 없는 주민들에게 공감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냉정한 정치행위다. 그래서 결과 기반의 성과가 더욱더 가혹하게 주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거기에는 저는 전문성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라고 해서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고, 또 버텀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무조건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처럼, 저는 책임의 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바빠 죽겠는데 자꾸 왜 묻냐고요. 문제를 모르냐고요. 뭐 때문에 고통받고 뭐 때문에 살기 힘든 거 알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을 내놔야 될 사람들이 자꾸 묻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저는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코로나와 기후위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주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상황입니다. 재난 상황. 전쟁보다도 어쩌면 더 가혹한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난 상황에 준한 협치를 얘기해야 된다. 평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재난 상황의 돌파는 코로나를 통해 보니까 로컬, 지역사회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오고, 기후위기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챙겨야 되는 것도 거기에 있다. 바로 그곳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동력과 그 불평등한 재난 상황을 보듬고 가야 되는 현장이 로컬입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기후위기를 대응해야 되는, 이런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시에 준한 총동원 체제 같은 느낌의 위기감을 가지고 협치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 박사님 많은 발제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협치 체제를 영역별 논의 구조에서 기능별 구조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떠한 형태거든 초기 공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현재 처해 있는 위치로부터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역별로, 의제별로 이렇게 논의를 해왔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구조화가 됐다면은 저는 전격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적으로, 전략적으로 급격히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환의 타이밍을 놓치면은 영역별 관성에
빠져들게 되고, 이거는 뭐 나쁜 사례를 든다면 영역별 자원을 배분하는 정치로 귀착돼 버린다. 그 순간 저는 혁신은, 동력은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 시대에 맞는 전략적 급전환을 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전략 과제가 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 전략 과를 달성하기 위한 워킹 그룹, 그리고 그 워킹 그룹은 매우 심플한 사업 구조를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길을 쓰고 열심히 해도 대뚱말뚱한 방식이 아니라 아주 쉽고 아주 간명한 실천의 매뉴얼들을 내놓고 함께 하자고 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하는 주체는 저는 가급적 주민자치회였으면 좋겠다. 거기가 다양성이 보장이 되고, 또 제도적으로 주민의 대표성을 그래도 끌고 갈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그릇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서울은 그 전환을 이미 해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그릇에 문제 해결의 과제를 담아내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동안 혁신과 협치의 10년의 역사를 가장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는 방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상입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